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뭐 소화전, 우편함 이런 곳에다 이제 열쇠를. 근데 대부분 다 저렇게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21차는 노려서 한 거네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저희 지금 저 피의자가 이제 뭐 굉장히 생활에 어려웠다, 그리고 특정 어떤 생활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차례도 아니고 21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예. 뭐 저 시청자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탁 잡고 타기가 탁 넘어가고 막 이런 모습이라서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면식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동료 직원들하고 같은 연구실을 사용할 때 동료 직원들이 이제 다 따로따로 시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쇠 하나를 특정 장소에 놓고 갔어요. 딱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편함, 소화전이 가장 우리로는 잘 놓을 수 있는 장소였는데, 그걸 알고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희도 굉장히 저 열쇠에 대해서 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른 장소에 갖다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서민들의 어떤 그 서민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절취를 했다는 것도 한편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렇으니까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좀 자영업자들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찰도 좀 반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부산 진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거를 좀 어떤 당부 차원에서 범행 수법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소화전 같은 곳, 그리고 창문 틈에 열쇠를 두고 좀 귀가를 하시는 맞아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 특별히 당부를 한 건 웬만하면 그 열쇠를 좀 번호 열쇠로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CCTV를 설치하기를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저 화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거든요. 네. 특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라면과 과자 가격도 곧 인상될 거라는 이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조미료와 가공식품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뭐가 얼마나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많은 부분이 오르는데 저희가 많이 먹는 스낵류 그리고 라면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네. 이 농심에서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품 출고 가격 다음 달 15일부터 올릴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뭐 이런 스낵류들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또 닭가슴살 그리고 소세지, 유제품 등 요구르트 가격도 다음 달 1일쯤에는 좀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추석 물가에 네.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 이미 짜장면이랑 김밥 그리고 팔대 외식 품목의 가격이 저렇게 줄줄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지난달 외식 물가 올 초에 비해서 6%가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까요? 뭐 저 오늘 점심 때 라면 저 냉면을 한 그릇 먹었거든요. 냉면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 냉면 가격이 10,000원을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그릇 음식값이 10,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이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이름이 이제 참가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 이제 가장 많이 먹는 자장면이 지금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6,000원 이상이 되고, 칼국수도 7,000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런치와 인플레이션을 같게 만들어서 지금 아마 직장인들이 도시락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면 이 물가는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사실 뭐 이 물가를 올리는 가게에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외식 물가가 오르는데 조만간 이 택시비 가격도 오를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가 공급 부족 문제로 요금을 올려야 해결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인상 논란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오른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택시 타보셨잖아요. 택시 기본 요금 3,800원인데 이거를 이제 올리면 한 4,0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게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혹시 10시 이후에 우리 앵커 택시 한번 타보셨나요? 네네. 택시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면 특정 앱을 사용하면 거기에 얼마를 플러스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올려야 돼요. 올려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심야 부분에 대해서는 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심야를 보통 12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인데 그걸 10시로 당겨서 좀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그 택시를
그 택시 쪽으로 오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걸 가지고 택시 운전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지는 네.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또 언제쯤 네. 오르는 거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 있었죠? 이게 보통 이 기본 요금이 4, 5년 단위로 한 25% 정도가 올랐거든요. 아. 그러면 네.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기본 요금만 4,000원대 후반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렇네요. 액수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 의회는 좀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일단 이 택시 가격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물가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논은 하겠지만 뭐 심야 할증 시간을 좀 앞당긴달지 이러면 이걸 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올리진 않고 조금 기본 요금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심야 할증의 어떤 시기를 10시로 하는 안은 나중에 한달지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네. 또 지금 이거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달업계나 이런 쪽으로 빠졌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19의 네, 여파로.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 다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택시 공급이 줄어든 건 이제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탓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요금을 올린다 해서 이제 다른 직종으로 간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MZ 세대들하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요새 좀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저녁 10시, 저녁 11시, 저녁 12시까지 제의를 하고 퇴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고 그게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계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얼마만큼 행복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코로나19와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헌신하고 열정을 바쳐서 그 기업의 생활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예.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수익을 올 수가 있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택배 정도를 일을 하면 택시 운전사로서의 그렇게 심한 그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가격을 올리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필요 조건인데 그 뒤에 충분 조건으로서 택시 운전사분들의 어떤 복지 혜택, 특히 운전을 할 때 산학금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월급을 어떻게 전량적으로 늘려줄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나와야지 예. 그냥 법인 택시의 일정 부분의 기본 요금과 할증을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탄력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 그러네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 물가 또 택시비 이렇게 전방위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또 우리도 네. 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 여파가 이런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높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지금 쉬어갈 때 아니다 이렇게 예. 밝혔어요. 그러면 또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 하는 총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가 뜨게 되면 우리나라랑 격차가 0.75% 정도가 벌어지게 되는데 예. 그러면 달러를 쫓아가서 네. 많은 한국의 자금들이 또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염려도 할 수밖에 없어서 예. 좀 조치가 이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사실 수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금리를 올리는 건 분명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공급 인플레이션, 공급이 작아져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금리만 올리면 굉장히 저소득층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수요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한 금리 정책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 금리 정책의 후유증은 반드시 국가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6일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1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은혜와 조연수, 이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느냐 이거건데 법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라고 했을 때 구조 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가 법적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다이빙 전문가와 스킨스쿠버 강사가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 겁니다. 네. 그런데 입장이 엇갈린데 다이빙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 검찰의 질문에 그럴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튜브를 갖고 있었고 예. 이은혜랑 조연수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튜브를 던져서 이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구출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 스킨스큐버 강사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리 튜브를 멀리 던져도 이 도달하기까지는 좀 거리가 간격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인다. 해당 영상을 보면. 예. 그렇다면 이걸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 이은혜 씨의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뭐 기록을 보지 않고 제가 네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그 약간의 문외한 바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예. 좀 조심스러운데 이수정 교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피신 것 같아요. 많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좀 살폈는데 그 증거 자료들이 직접적인 예. 증거는 아니고 정황 예. 증거겠죠. 그런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논의를 했는데 충분히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저희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또 이 피해자와의 그 어떤 관계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착취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단초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예. 법원에게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착취 관계 언급도 네. 해주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이은혜와 자기도 이제 그 지적 경력에 따라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검찰 쪽이 증인이 나온 이수정 교수가 착취 관계로 언급하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이제 사이코패스 그 수치도 공개가 이날 됐고요. 네. 나아가서 진단을 하기를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취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상대방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취지로 읽어야 되겠죠. 실제로 네. 이 숨진 남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본인이 착취를 했던 그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네. 피해자가 아마 정서적 학대 상황에 굉장히 장기간 노출돼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예,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숨진 이 씨의 남편이 이은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에 위한 이 살인 이게 인정된 적이 있었나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건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없었다. 이거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듯하고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관계도 예를 들어서 남자와 이 지금 가해자 사이 관계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면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네네. 분명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모습은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을 깔아먹는다는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내가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가면서 내 삶이 계속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 네. 어떤 느낌인가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터널 속에 딱 들어가면 반대편에 흰색 점이 하나 보이잖아요. 네. 그 흰색 점으로 나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 이게 생각하고 나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선 내가 이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또 다른 어떤 내 삶과 관계되는 특정 어떤 영역일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갖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인천지검에 있는 고위직 갖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한치의 빈틈없이 공소 유지를 할 거니까요. 예. 저는 죄값 있는 사람 죄값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판례를 재판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10월에 이제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이 특별 무료 콘서트 개최한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지금 문제가 그 일대 주변에 숙박비가 폭등하고 있어서 난리라고 그러면 1박에 500만 원?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도대체?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숙박업소를 다른 일정으로 부산에 가려고 예약하신 분들도 일괄적으로 이 숙박업체들이 취소를 시키고 값을 올려서 지금 다시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예약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야. 지금 3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넘는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숙박업소들도 한 6, 7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기장에서 열리는데 그쪽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는 한 10에서 2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부산 일대에 정말 숙박업소들이 전부 예약이 다 찬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숙박업소들이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 강제로 예약을 취소한다? 야. 이거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참 마음이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아픈 게 예.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그 공급을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그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실 전에 이게 예, 박람 네. 그러니까 네. 박람회라는 게 이게 무료 콘서트를 한단 말이에요. BTS는 예, 예. 그렇게 박람회를 우리가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술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제로 취소하면서 그 취소 피에 대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이제 돈을 내주는 형태로 취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과연 상도의가 맞느냐? 우리는 법적인 문제와 자본주의 문제를 떠나서 그 거래에서 상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도의의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어떤 박람회를 유치했는데 유치한 이 시점에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얼굴에 사실 먹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고가의 어떤 숙박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러한 어떤 행정 지도는 예.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처벌하는 거 모든 뭐 처벌 이런 걸로 하는 건 좋지 예. 않겠지만 방법이 없습니까? 저걸 놔둬야 됩니까? 법적 규제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막 예.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집으로 이제 맞아요. 귀가하지 못하신 예. 분들 이 강남 일대에서 뭐 여관이나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맞아요. 그런 데 받았거든요. 있었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실명을 거론하고 이 업체들 공개했는데 사실상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뾰족한 그런 어떤 법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